공식 좀 나왔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하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과제가,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이 나쁜 게 아니듯이 문제는 뭐죠?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해결할 답을 찾아내야 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과제, 내지는 풀어야 될 수수께끼. 수수께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할 때 너무 지루하거나 이러면 책에서 뭐 낱말 맞추기라든지 빈칸에다 채워넣는 어떤 그런 퍼즐들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퍼즐이나 이런 게 다 수수께끼가 결국 뭐죠? 문제예요. 풀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풀어야 될 과제가, 풀어야 될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문제집이다. 태어나자마자부터 벌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안 주면 울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배고픈 줄 알고 먹을 걸 줘요. 젖을 물리주고 마실 걸 주고. 아니 오줌을 싸가지고 축축해서 불편한데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줘. 울어야 돼. 울면 엄마가 금방 젖 먹었는데 왜 울지 이러면서 막 이래저래 보다가 아 오줌 쌌구나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요. 문제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못 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거. 소리를 지르는 거죠. 불편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배고파요. 문제 푸는 것에서 인생을 시작을 해요. 죽을 때까지, 그죠? 이 문제 풀고 나면 저 문제. 여러분, 문제집 옛날에 풀어봤죠? 한 페이지 넘기면 또 문제 쫙 나와요. 다 풀었고 나오고 또 한 페이지 넘기면 또 문제가 쫙 나와. 인생사가 그래요. 그래서 문제 푸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냥 퍼즐이라 생각하고 수수께끼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공식을 적용시켜볼까? 지난번에는 이런 공식을 적용시켜 잘 풀리던데 그 공식을 적용시켜볼까? 자기 나름으로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바로 갈등 해결 유형이었어요. 줄어서는 것이 나는 회피였는지 아니면 누르기나 경쟁이었는지 아니면 굴복이나 양보였는지 타협이었는지 협력이었는지 그런 자기 나름의 공식이 있었다면은 그 공식 중에서 이제 뭐 쪽으로 자꾸 가자 타협과 협력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보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는 하나의 공식을 이제 익혀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 지금 남편과 나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이런 행동. 밤에 술을 마시고 나면은 연락도 없이 새벽 2, 3시에 들어온다. 이러면은 잠도 못 자고 걱정이 되고 전화를 해도 그냥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대답이 없고 너무 걱정이 돼가 잠도 못 잔다. 이게 불편합니다. 이건 풀어야 될 문제가 되죠. 이 풀어야 될 문제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어떤 행동이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밤에 술 마시면은 늦게 들어오는 것이 내가 풀어야 될 문제.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딱 써보면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쭉 써보세요. 책 한 권이 필요한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한두 개 문제를 자꾸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은 이제 문제 푸는 능력이 쌓이면은 그 문제도 아니에요.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 2 곱하기 2 이게 4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았지만 딱 기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딱 보면 답 나와요 그냥.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아니라 타협이나 그런 방식으로 계속 풀려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해결 과제를 쭉 한번 써보시고요. 그 중에 내가 쉬운 것부터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푸는 방식을 자꾸 익히게 돼요. 그 다음에 분리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면 알아요. 성이 나 있다.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다 이러면은 아직 사람과 문제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 조절을 먼저 해야 돼요. 감정 조절을 먼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 불편함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러이러한 행동, 이런 어떤 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자, 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담배 예를 들었습니다. 그 방에서. 담배 피우는 형제.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가 저한테 아니 담배 연기 다른 사람 다 참는데 왜 니만 못 참나?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누구 문제가 돼요? 내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문제로 처음에 생각을 해가지고 대판 한 판 싸웠거든요. 싸우고 나니까 일단 문제는 풀렸지만 관계가 엉망이 됐어요. 한 방에 있는 게 참 불편했어요. 건설적인 해결이 아니었죠. 싸우는 거는 뭐죠? 겨루기를 한 거예요. 누르기를 하려고 그랬고 겨루기를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담배는 안 피워 그 양반이. 방에서. 수시로 들락거리는 거죠. 이제. 그 대신에 관계가 서늘해가지고 한참을 갔죠. 그래서 아마 제가 요즘처럼 한다면은 그냥 차분하게 아마 좀 더 감정을 그 사람 문제로 삼지 않고 내가 안에서 담배 연기가 나한테 주는 불편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사람이 담배 피우는 행동보다 그 담배 연기에 저는 더 초점을 맞췄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 안에서 그렇게만 많이 안 피우고 어쩌다 한 대 피웠으면 아마 제가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피우대니까 연기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문제 안 삼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이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정 조절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연습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3초를 기억을 한대요. 화가 나면은 3초 동안 말을 안 하고 잠시 멈춰 있다는 거예요. 3분 피정을 해보시거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잠시 멈춰서 하나, 둘, 셋, 10까지 세보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고 내가 풀어야 될 과제가 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화풀이나 감정풀이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이제 문제를 분리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되겠죠, 그죠? 예, 감정을 먼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평정심이 필요해요. 평정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태도, 언어. 왜냐면 초점은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만약 목적으로 삼고 나면은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면요. 결국 갈등이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마 경험으로 아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어떻게 익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감정, 사소한 갈등 하나를 가지고요. 요 방식대로 해보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분리해내고 문제 해결 과제를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평정심이죠. 그죠? 목소리 상대방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면은 분리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뭔가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언젠가 제가 예를 들은 게 있죠. 불이 난다 그러면은 내 안에 불을 붙일 만한, 붙을 만한 뭔가가 내 안에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까 담배 얘기했는데 저는 담배 연기가 싫어.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은 안 싫어하는데 그 전에 내가 다른 친구하고 한 방을 썼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너가 유난히 문제냐? 문제를 저한테로 돌려요. 담배 연기를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문제를 돌리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져. 분리를 해내는데 내가 담배 연기를 못 견디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죠.
뭐랄까 어떤 특정한 행동과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와 나의 어떤 그 모습과의 만남. 제가 언젠가 또 얘기를 자꾸 강의를 반복하다 보니까 같은 예나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 겨울밤에 예전에 연세된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겨울밤에 딱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있었죠? 시골에서 이 잡는 일이었어요. 이 잡는 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어머니가 옆에서 이 잡고 있으면 저도 그냥 제 옷 벗어가지고 이 잡는 것이 그냥 저녁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왜 그래 이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가 옷에서 생겨요? 살에서 생겨요? 옷에서 생긴다. 손 들어보세요. 살에서 생긴다. 네. 지금 벌써 의견이 서로 달라요.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이는요, 지저분한 옷과 지저분한 살 사이에서 생겨요. 콜라당 벗고 살면은요, 머리도 싹 밀고 살면은요, 이가 생길 데가 없어요. 그것도 있을 데가 없으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딱 개켜놓으면 이가 안 생겨요, 거기는. 어디서 생긴다? 지저분한 옷에서 붙어 있으면서 살에서 나오는 그런 피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자, 이가 옷과 살 사이에서 생기는 것처럼 문제도 너와 나 사이에 생기는 문제지 너도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신다면은 나를 탓할 것도 없고 너를 탓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연습을 이렇게 해보면은 내 잘못이다, 내 문제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슴 칠 것도 없고 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나한테 용기도 내고 너도 배려하면서 풀어가는 방식. 나중에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기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